내창이라고 보강제를 빼먹고 짧게 넣고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외창 발코니에도 빼먹는데 내창은 더 심하죠. 그래서 저희 와이드뷰 창은 그 구조값이 내창이든 외창이든 구분 없이 똑같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일반 창호에서 판매되는 창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반갑습니다. P&S 창호 남인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P&S 창호에서 주력으로 하는 와이드 창에 대한 성능값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단열 성능이 중요한데요. 단열 성능을 오랜 세월 동안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게 구조 성능입니다. 내풍압 성능인데요. 그 내풍압 성능을 좌우하는 게 보강제입니다. 내창과 외창에 적용되어 있는 와이드뷰 창의 성능에 대해서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축 아파트에 설치된 창호는 대부분이 창호 성능값이 생겨나기 이전에 성능값이 얼마인지 수치화되지 않는 창호가 되다 보니 이 성능이 얼마나 오래 유지가 되고 얼마나 튼튼한지를 알 수가 없는 창호였습니다. 이 노후 창호인데요. 이 노후 창호는 대부분이 5mm 단판 유리의 알루미늄 창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성능값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아는 KS라는 것은 창호가 가져야 될 아주 기본적인 요소들을 만족하는 수준 이상을 정해둔 게 KS고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코라스 인증이라는 것은 국제공인기관인데 이건 메이커 불문하고 어떤 메이커든 이 성능을 코라스 인증기관을 통해서 성능값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코라스 인증이 도입된 게 국내에는 2012년도고요. 저희 P&S 창호는 직접적인 코라스 기관으로서 인정받은 게 2013년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창호 회사 같은 경우는 창호 제품을 개발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이전보다 조금 더 과학적이고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제품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간단한 예로 들면 2003년도에 태풍 매미가 왔었는데요. 부산 경남은 정말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때 부산에 왔던 순간 풍속이 43m/s였는데요. 그렇다 보니 제 머릿속에는 굉장히 강인하게 기억에 남았고 이번 와이드뷰 창을 설정을 할 때 그 성능값의 기준이 될 만한 건 매미를 버틸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그 성능 결과값이 단창도 44.3MPs로 매미 풍속을 넘어서는 성능을 가졌고요. 이중창은 말할 것도 없이 57.2MPs까지 버틸 수 있는 성능을 만들게 됐습니다. 다른 일반 창호에서 판매되는 창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희는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이 수치를 버틸 수 있는 창을 완성창을 조합을 해서 만들어낸 거고요. 다른 데는 이런 성능에 대해서는 논하는 걸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내풍압 성능 시험 기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내풍압 성능 기계는 기밀, 수밀, 내풍압 시험을 한 번에 같이 할 수 있는 기계인데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200ml 정도 있는 이 카트리지 안에 에어 바람을 넣어서 이 바람이 제품을 밀어내서 이 힘을 버텨내지 못하면 이 측정기에 도달해서 그 도달한 시점이 바람을 얼마나 이겨낼 수 있는 그 성능을 테스트하는 거고 그걸 수치화해서 성능값을 내는 겁니다.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창짝에 들어가는 M자 구조의 1.5T 밀실한 구조의 보강제를 사용함으로써 이 창짝이 버틸 수 있는 힘을 최대치로 만들어서 성능 실험을 했는데요. 그 성능 실험에 대한 결과값은 만족스러웠고 그 성능값이 매미 수준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와이드뷰 창의 성능값이 나왔는데요. 단창은 120등급 44.3MPs가 나왔고요. 이중창은 200등급 57.2MPs가 나왔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했던 최소한의 성능값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 기준은 최소한 KSF31117이 돼야 된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KSF31117에서 요구되는 게 기껏 해봐야 80등급에 800파스칼입니다. 800파스칼이면 40mPs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그 정도도 안 지켜지는 창호를 선택을 한다면 이건 어떤 외기 환경이 변화가 되면
그걸 막아낼 수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보강제를 항상 강조하는 거고요. M자형 구조의 밀실한 구조에 보강제가 끝단 마지막 10mm 남기고까지 들어가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이 성능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노후주택에 가서 창호 형태를 보면 이렇습니다. 바깥쪽 창은 아주 부실한 구조의 알루미늄의 단판 유리고요. 내창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 거실 분합창, 발코니 창하고 사이즈가 대략 어떤 집은 더 큰 데도 있고요. 거의 비슷한 수준의 창호 사이즈입니다. 여기는 또 전면 발코니인데요. 발코니와 거실 분합창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저는 와이드뷰 창의 성능값을 스펙을 정할 때 여기에 주안점을 뒀는데요. 노후주택에 있는 창호들은 대부분이 요즘 짓는 아파트보다 창호 사이즈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 외창은 튼튼한 창, 내창은 좀 덜 튼튼해도 된다라는 인식이 있고 그렇게 저희가 해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노후 창호 교체할 때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와이드뷰 창의 성능은 내외창 구분 없이 26T 유리를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유리뿐만이 아니고 보강제 또한 내외창 구분 없이 동일한 스펙으로 들어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른 메이커에서 노후주택 창호, 교체용 창호를 만들 때 외창의 내풍화 성능과 내창의 외풍화 성능을 달리 가져갑니다. 외창은 1.5T를 넣더라도 내창의 장짝을 1T를 넣는 경우도 있고요. 더한 경우는 내창이라고 보강제를 빼먹고 짧게 넣고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외창 발코니에도 빼먹는데 내창은 더 심하죠.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확인 어떻게 하라고 했죠? 자석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와이드뷰 창은 내외창 구분 없이 똑같은 고강도 보강제를 적용을 했고요. 1.5T M자형 보강제를 사용함으로써 그 구조값이 내창이든 외창이든 구분 없이 똑같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다뤘던 내용은 내창이든 외창이든 구분 없이 튼튼한 창호를 만들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어떤 고객님이 PNS 창호는 왜 계약서에 KSF3117 규정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저희는 그 성능 수준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높은 성능 수준을 만든 거고요. 다른 메이커를 선택을 하시더라도 성능을 최소한 보장받으시려면 KSF3117 정도는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하시면 그래도 인정되는 성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PNS 창호 다이렉트 와이드뷰 창은 언제나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되는 창호고, 고객의 시각에서 저희가 개발하고 만들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